불타오르네. 자, 서울에 이어서 서울 못지않게 중요한 데가 경기도지사 선거인데요. 여당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 야당 후보로는 현 도지사인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죠. 어떤 이슈가 제일 관심이 높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의 욕설 녹취 파문이 일었잖아요. 또 그걸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는 좀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건가요? 흥미로운 이슈 아닌가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싸움 지켜보는 거잖아요. 경기도민 아니라고요? 그걸 보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경기도민인데요.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 그냥 팽팽한데 이게 만약에 처음 터진 거라면은 좀 이슈가 크게 이제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게 사실 정치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니까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공개를 해버린 걸 또 실제로 들으면은 들어보신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문이다. 그러면 단순히 욕설에 대해서 나는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알아보고 나서 이랬네? 되려 이 사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선거라는 부분을 표심을 어떻게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물론 이재명 시장 후보가 욕설을 한 거는 잘못인데 그거를 남경필 지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아들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족 논란으로 치닫는 것도 네, 바람직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생활이나 가족은 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죠. 건드리지 말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혹시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어떤 이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딱 2줄의 대변인 관련 나온 게 법적 대응하겠다. 요 관련해서만 딱 2줄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거를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잖아요. 듣는 거는 뭐 들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다시 재편집하거나 재녹음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뿌린다, 돌린다.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바로 걸리게 될 겁니다. 혹시나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했던 청년 정책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공격을 많이 했는데 실제 공약을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성남시에서 했던 그런 일종의 다른 복지 정책들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으로 이재명 시장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복지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꼭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등등 해서 이제 예산 좀 아낄 거를 그쪽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시에서 낭비되던 예산을 줄여서 이제 복지에 많이 투자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도 사실 지사 4년 동안에 그러니까 민주당 그 인사를 부지사로 임명을 했고 그런 연정 부분도 있고 남경필 지사도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4년 동안 뭐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보면 예전에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본인은 열리지라고 해서 2개의 나무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그거를 연정 얘기하면서 도지사실에 이렇게 벽화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쪽과 이제 협력하려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이게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선거라는 게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절반을 넘겨줘 버리니까 그게 전 되게 굉장히 그 당내 기반 자체가 많이 와해가 됐다고 저는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에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 아직까지 계시고 바른미래당으로 계시고 남대상은 한국당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좀 열리지라고 만약 그걸 걸어놨다고 하시는데 바른정당도 좀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항상 보면 어느 쪽에서든 상대방과 대화와 협력, 타협 이런 걸 추구하는 쪽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해요. 이게 한쪽만의 어떤 가치나 힘만 가지고서 국정이나 도정, 시정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데 상대방과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표심에 좌우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칠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명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 DJ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던 정치인, 젊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치과의사 출신에 3당의 제3의 후보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안타까울 것으로 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네가 안타깝니? 바른미래당